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메이크 리더의 이샘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눌 책은 스마트폰을 공짜로 드립니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스토리이면서 또 친숙한 물건인 스마트폰이라는 소재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네,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네, 이 내용은 간단합니다. 네, 용궁의 용왕님이 아프자 토끼의 간을 가지러 온 자라는 이 스마트폰을 공짜로 준다고 얘기를 하면서 토끼들을 유혹합니다. 토끼들을 데리고 용궁으로 간 자라는 스마트폰을 공짜로 주기 전에 토끼의 간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란 토끼들은 간을 숲속 마을에 두고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라는 스마트폰을 미리 주고 토끼 마을에 도착하면 간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스마트폰에 빠지게 되면 간이 아니라 심장이라도 내놓을 거라고 자라는 생각한 거죠. 이렇게 토끼 마을로 향하는 가운데 이렇게 친구들이 인사를 합니다. 햇님 친구, 새 친구, 이제 산과 공기들 이런 친구들이 인사를 하는데 스마트폰에 빠져서 이런 친구들을 다 잊어버린 거죠. 토끼들이. 그러니까 구름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난 구름이 먹구름이 되고 비도 뿌리고 나중에는 번개까지 치게 됩니다. 이렇게 번개가 치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버스 안은 너무나도 캄캄하고 그 캄캄한 그 버스 안에 스마트폰은 모두 다 꺼지고 그리고 손가락과 눈만 남은 거죠. 이 작은 토끼가 이제 다른 친구들에게 인사하려고 노력하고 안녕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다시 원래의 모습을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토끼들이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다시 바깥 세상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토끼 마을에 도착한 이 토끼들은 스마트폰을 모두 자라에게 주고 자신은 스마트폰이 필요 없다고 하면서 다시 토끼 마을로 돌아갑니다. 자라는 자기가 원했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통화료 완전 무료, 데이터 완전 무제한, 1+1 이래가면서 토끼를 유혹하지만 토끼들은 모두 자기 마을로 돌아가 버립니다. 내용은 이렇게 끝납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 책 읽고 많이 들어본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네, 맞습니다. 이 이야기는 별주부전 또는 토끼의 간이라는 내용의 이야기를 패러디한 동화책입니다. 별주부전이 토끼를 꼬시는 방법에 스마트폰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현대화시켜서 변형시켜 만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약간 늘어지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앞뒤의 구성만으로도 우리 아이들과 충분히 이야기할 거리가 많은 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 아이들과 이 책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으면 좋을까요? 네, 스마트폰 중독, 별주부전, 공짜 물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죠. 자, 오늘 저는 자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라는 어떤 인물입니까? 좋은 인물입니까? 나쁜 인물입니까?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자라는 좋은 동물인가요? 나쁜 동물인가요? 아마 대부분의 아이들이 자라가 나쁘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것은 바로 토끼들에게 간을 달라고 했기 때문이죠. 자라의 속셈이 이 책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꼭 자라가 나쁘다고만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자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라는 어떤 생각을 갖고 토끼들을 유혹한 동물일까요? 아픈 용왕님을 살려서 용왕의 안위를 평안하게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 옛날 조선시대의 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죽으면 다른 왕이 오르기 전까지 나라는 혼란의 상태가 됩니다. 왕자들끼리 서로 왕이 되기 위해 싸우기도 하고요. 다른 나라에서 아주 침입하기 좋은 상태가 됩니다. 왕이 죽는다는 것은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 굉장히 슬픈 일이면서도 또 무서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자라로서는 용궁을 지켜내기 위해서 용왕을 살려야 합니다.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토끼의 간뿐이라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토끼의 간을 가져오는 것은 자라의 엄청난 임무가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자라를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용왕의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용왕의 입장에서는 자, 여기 이 용왕의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용왕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줄 수 있는 단 한 명의 신하입니다. 다른 신하들은 물 위로 올라가면 죽음을 면치 못하지만 자라는 물 위에서도 살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략도 뛰어나서 토끼를 제 발로 용궁에 올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하를 싫어할 수 있을까요? 용왕은 자라를 너무 좋아했을 겁니다. 용왕은 자라를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럼 토끼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토끼는 어떤가요? 아무 생각 없이 스마트폰 받으러 갔다가 간을 내주게 생겼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거죠. 토끼의 입장에서는 자라는 너무나도 무서운 사기꾼이자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무서운 인물입니다. 너무나도 달콤한 유혹을 하면서 토끼들을 도망치지 못하게 올가매는 인물인 거죠. 이런 인물들을 토끼들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토끼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목숨이 달렸으니까요. 네, 제가 옛날에 이 별주보전이란 이야기를 배웠을 때는 토끼처럼 죽을 위기에 처해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헤어나올 수 있다. 네,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교훈을 주는 그런 동화책이었습니다. 그죠?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본 결과 일단 자라가 짜놓은 계략에 걸리는 그 순간부터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애초에 이런 사람과 아예 얽히지 않도록 자라와 같은 사람을 알아보고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사람을 알아보고 피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죠. 토끼처럼 아무 생각 없이 사람을 믿고 따르는 것은 무척 위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예를 들어 볼까요? 사이비 종교에 빠지거나 다단계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사람들 왜 이런 이상한 종교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들의 그러니까 자라와 같은 사람들의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망에 한번 걸리게 되면요, 빠져나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곳에서 정신 차렸다 하더라도 나오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처음에 알아보고 차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제가 자라였다 하더라도요, 간이 동굴에 있다는 이야기를 믿고 토끼를 돌려보내지 않을 겁니다. 다른 보증을 받아두거나 간이 없을 수도 있다는 모험을 하고서라도 토끼의 배를 가를 겁니다. 또는 토끼의 습성이나 간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겠죠. 일단 토끼를 가둬두고, 아니면 다른 토끼들을 몇 마리 더 잡아와서 정말 간이 있는지 없는지 배를 갈아서 확인하겠죠. 기본적인 상식만 있어도 동물들이 간을 뺐다 꺼냈다 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 믿고 토끼를 산으로 돌려보내주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 아이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관점에서 사람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즉,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은 언제나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또 대부분의 경우 선과 악을 구별하기 힘든 일들이 이 세상에는 차고 넘칩니다. 이런 인간의 특성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매우 위험한 일임을 아이들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요. 스마트폰은 정말로 공짜가 맞습니까? 자라는 스마트폰을 공짜로 준다고 해놓고서 토끼들을 용궁에 데려가자마자 말을 바꿉니다. 토끼의 간이 필요하니 간을 달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럼 스마트폰은 정말 공짜입니까? 공짜가 아니죠. 스마트폰을 받은 대가로 토끼들은 간을 내놓아야만 합니다. 즉, 스마트폰은 공짜가 아니고 토끼의 간과 맞바꾸는 것이 됩니다. 자, 그런데도 자라는 스마트폰을 공짜로 준다고 생색을 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장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이렇게 속이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가장 대표적인 게 보험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보험 상담만 받아도 선물 줍니다. 뭐 이런 광고 많죠? 보험 상담만 받아도 선물 많이 줍니다. 네,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그리고 상담을 계약으로 이끌어내기까지 끊임없이 전화하고 통화하고 사람을 귀찮게 합니다. 이런 경우 많죠? 네. 이 책을 읽고 제가 가장 먼저 생각났던 것은 저의 20대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가게 된 저는 이제 북적이는 그런 도시로 가게 됐는데요. 엄청난 사람들을 거기서 많이 만나게 됩니다. 진짜 도를 아십니까? 네, 이런 사람들은 정말 너무너무 많이 만났고요. 무료로 책 준다고 속여서 저를 끌고 가서는 저한테 책을 30만 원어치 떠넘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단계에도 끌려간 적이 있었어요. 정말 어떻게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길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잊어버릴만 하면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제가 학교에서 공부만 하고,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공부만 하고 세상 물정 전혀 모르던 그런 시골 처녀였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시골 촌사람이 도시에 학교를 다니니까 촌티가 팍팍 나고 순진하니까 잘 넘어갈 것처럼 보였나 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사회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은 바쁘시고 저는 고등학교 때 공부만 하던 아주 착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세상 물정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저 같은 아이들이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꼭 거쳐야 하는 그런 관문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은요. 20년 전에 제가 경험했던 것보다 더 어렵지 않을까요? 아이들에게 너는 공부만 해. 너는 성적만 잘 받으면 돼. 라고 가르치기에는 세상은 너무 어렵고 문제는 계속 일어납니다. 이런 사회에 우리 아이들이 잘 적응하도록 또 저와 같은 시행착오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의 가정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죠. 당장 영어 단어 몇 개 더 외운다고 우리 아이가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을 잘 살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저보다 더 험한 꼴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읽고 우리가 왜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또 공짜라고 유혹하는 사람들, 달콤한 말을 하면서 유혹하는 사람들에게 거절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저처럼 공짜라고 쫓아갔다가 30만원, 300만원의 폭탄을 맞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보는 안목과 지혜를 키울 수 있는 시간, 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안목과 지혜는 그냥 키워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끊임없는 대화 속에서만 가능해요. 부모가 지금껏 살아왔던 경험과 다양한 이야기들을 아이들과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에게 부모의 깨달음을 전달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학교 공부 속에서 아이들이 삶의 지혜와 세상을 보는 안목은 키울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독서를 통한 부모와의 끊임없는 대화 속에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지금 정말 좋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브루타라는 교육을 알게 돼서 정말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지금은 물에 물 탄 것처럼 밍밍하고 별 효과가 없어 보일지라도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갈 때,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게 될 때는 정말 다른 아이들보다 똑똑하고 지혜롭게 세상을 잘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 어떠셨나요? 이 영상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